네, 다음으로 이 시각 월가 종목별로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젠틀함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투자 감각,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내일부터 좀 긴 연휴가 시작이 돼요. 물론 우리는 쉬지만 미국은 쉬지 않습니다. 자, 서학개미가 꼭 챙겨야 할 연휴 기간에 변수가 있다면요. 앞서도 언급이 됐지만은 사실 지금 이제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35일간 셧다운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셧다운이 얼마나 길어질지. 그러니까 물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우리가 이제 좀 연휴에 있는 동안에 셧다운이 그냥 풀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데, 근데 사실 시장이 그렇게까지 어제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지금 오늘 시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시장이 셧다운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뭐 호재로 받아들이는 건지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 나와야 되는 지표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뭔가 예를 들면은 연준이 이제 뭔가 금리 관련된 정책 결정을 할 때 깜깜이 결정을 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의 향후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좀 이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그렇게 단기에 끝날 것 같지 않아요. 네. 사실 뭐 이게 워낙 지금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입장 차가 분명하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베스트 시나리오는 저희 이제 쉬는 동안에 해결이 되고 딱 끝나고 나면 연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런 기대감이 좀 이루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마음 같아서는 연휴 쉬는 동안에 셧다운이 좀 해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이슈 먼저 챙겨봤고요. 자, 그럼 또 현재 실시간으로 눈에 띄는 종목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또 프리마켓에서부터 이 종목이 잘 갈 줄 알았는데 지금 0.4% 내리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테슬라거든요, 대표님. 네. 테슬라 이슈 어떤 게 있었나요? 사실 테슬라가 지금 이제 어제까지도 움직임이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3분기 글로벌 인도량 발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뭐 그 예상치가 막 굉장히 좋은 건 아니에요. 예상치는 지금 44만 3천 대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 정도 감소한 수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예상치를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런 전기차 판매량 관련해서는 분명히 지금 전기차 시장이 어렵다는 것을 좀 반증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테슬라의 주가는 저는 지금 최근에는 뭐 이런 전기차의 판매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얘기하는 피지컬 AI 이제 휴머노이드 이런 쪽에 대한 어떤 향후의 사업 진행 방향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머스크가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머스크 본인도 계속해서 이제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이 로보틱스 산업이 그러니까 테슬라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많이 늘릴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난번에 테슬라가 이제 이 보상안, 그러니까 CEO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했을 때도 그 보상안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이 로봇 산업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사실은 지금 이 테슬라의 향후의 주가 흐름은 물론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만은 이 로보틱스 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확장되고 성장하느냐가 사실은 관건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또 인도량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주가가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볼 종목은요. 마이크로소프트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제가 확인했던 뉴스로는 이 오피스 앱에다가 AI 기능을 좀 결합하겠다. 이제 챗GPT와 본격적으로 경쟁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는데 어떤 내용에 좀 주가가 빠지고 있을까요? 사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이제 많은 기업들이 비슷한 계약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오클라우드 기업인 네비우스 그룹하고 194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네비우스 그룹
기업은 상당히 최근에 우리나라 그 투자분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비우스 그룹, 또 이제 뭐 코어위브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을 보통 네오 클라우드 기업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통칭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AI 컴퓨팅에 특화가 된 소규모 클라우드 회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데이터 서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이에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최근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뭐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자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건 물론이에요. 근데 자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돈도 많이 들고. 네. 자, 이런 공백들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네오 클라우드 기업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네오 클라우드 기업은 이걸 확보하고 있어요. 컴퓨팅 능력, 클라우드 자체 센터, 데이터 센터 이걸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임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그 코이브라든가 또는 지금 말씀드린 네비우스 그룹 같은 이제 회사들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이게 빠르게 이제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비용은 좀 더 들 수 있어요. 근데 짓는데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보면은 이게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런 결정들이 최근에 이제 네비우스 그룹하고는 194억 달러 규모를 계약에 체결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그 GB 310만 개 이상의 이제 그런 그 데이팅 능력을, 컴퓨팅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뭐 메타도 이제 그 코이브하고의 계약을 체결했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트렌드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고, 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 오픈 AI 그 기능 갖다가 결합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하드웨어에다가 소프트웨어의 기술들을 결합을 시키는 것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는 뭐 하드웨어 회사다, 소프트웨어 회사다 이런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서로 간의 합종 연행,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업체들이 서로 간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 쪽의 기능들을 보강을 하는 네. 이러한 흐름들이 일반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흐름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주가 흐름 보면 굉장히 좀 뭐랄까, 그러니까 지루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의 옆으로 그러니까 크게 오르지는 못해요. 그렇다고 빠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안정적인 차트긴 한데, 그러니까 투자자분들께서 좀 재미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분들의 성향에 잘 안 맞는 종목이라는 말씀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굉장히 안정성적인 측면에선 저는 만약에 포트폴리오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종목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으로서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그런 가치는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안정적으로 오래 들고 가볼 만한 매력 있는 종목이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가 네비우스 그룹이랑 계약을 체결했으면요, 예. 대표님. 네비우스 그룹에게 오히려 수혜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네비우스 그룹이나 코이브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 이게 왜냐하면 네. 근데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이들이 지금 굉장히 이런 그 대규모의 계약을 맺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이 업계에서 잘 나가는 회사들인 거예요. 근데 다만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코이브도 그렇고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보면 한 달 동안에 그 우리 석개미 분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코이브가 베스트 10 안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미리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이런 기업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컴퓨팅 능력을 갖추는 건 좋은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부분의 이제 그런 그 자금들을 전부 다 그 이 대출을 발생시켜서 그 자금을 갖다가 땡겨온다는 표현을 쓰죠. 네비우스 그룹 네. 오늘도 5%가 오르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은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물론 이 굉장히 대규모의 계약을 맺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 어떤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자금 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조금 이제 이런 차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은 과다한 측면이 있습니다. 시장이 아직 하지만 그걸 용인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기업들의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조금 더 이제 성장할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는, 저는 그런 룸은 충분하지 않나,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네비우스 그룹에 대한 의견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어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어제는 약간의 카더라처럼 얘기가 나왔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옥시덴탈의 화학사업부 옥시캠을 인수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오늘 드디어 인수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시덴탈 주가 보면 5%가량 밀리고 있거든요. 네. 이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프리마켓에서는 올랐는데 네. 막상 본장에 들어오니까 지금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이제 이번 결정은 사실 저는 이게 약간 의아해하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네. 이 옥시캠, 그러니까 석유화학 사업 부문이 굉장히 꾸준한 수익성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 사업 분야 중에서 그런 이제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굳이 판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꾸준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사업부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어떤 그런 그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지금 부채가 좀 과다해요. 그래서 이제 부채 감축의 의미를 조금 가지는 것이 아닌가. 이 사업부를 매각해서 이제 그 자금으로 이제 부채를 좀 상환하는 이런 쪽으로 하는 가지가 있겠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새롭게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이제 지금 좀 집중을 하는 분야 중에서 저탄소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옥시캠을 떼어내고 아예 저탄소 사업 쪽으로의 어떤 사업의 방향성을 좀 전환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한 97억 달러 정도의 인수를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처음에 이제 한 100억 달러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그거보다는 규모는 줄어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막상 이제 재료가 오픈이 되니까 네. 주가는 세론이 나오는 모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의 하락은 약간 이제 그 재료가 오픈된 데 대한 그런 세론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내용이 좀 선반영되었을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페어아이작이라는 종목이 지금 24%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제가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소식이 있었습니까? 어떤 종? 페어아이작이요. 페어? 네, 페어아이작. 잠깐만요. 이 모기지 대출업자들이 뭔가 페어아이작. 네. 페어아이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모기지 대출 기관이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 그 신평사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이제 바로 서비스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델을 개발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트랜스유니온 같은 종목은 빠지거든요. 페어아이작이 올라오면서 사실은 이 페어아이작이 이번 서비스를 이제 이렇게 새로 출시를 하면서 EPS가 한 20% 이상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신평사들이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굉장히 좀 강하게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이렇게까지 올라올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주가의 흐름이에요. 사실은 지금 주가가 24%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프리마켓에서도 거의 한 20%까지 근처까지 올라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이 정도의 재료인가라는 의구심이 생기긴 해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일단은 지금 주가가 좀 반응을 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신평사들이 가지는 그러한 어떤 마켓쉐어를 상당 부분이 페어아이작이 좀 뺏어올 수 있다고 해서 시장이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네.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페어아이작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은 좀 추격을 하거나 이러기에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런 종목은 사실은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이런 재료의 반영이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반대로 신용평가 회사들 주가는 좀 빠질 수 있겠네요, 대표님. 그렇죠. 지금 트랜스유니온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건 이제 서로 간의 서로가 상호 관계이기 때문에 좀 그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한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이 한국에서도 참 방산주들이 잘 가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스티펠 그리고 제프리스가 에어로바이런먼트라는 종목의 목표가를 좀 줄줄이 상향하는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네. 대체 어떤 모멘텀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에어로바이런먼트는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방산주 중에서도 네. 그 드론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눈에 띄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일단 미 국무부가 최근에 이제 드론 수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드론이 기존에는 이제 어떻게 분류가 돼 있었냐면은 이제 미사일 시스템으로 분류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그러니까 함부로 해외 수출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전투기로 취급을 하겠다, 드론을.
그러니까 F-16처럼 그렇게 되면은 수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넓어집니다. 뭐 중동이라든가 동유럽이라든가 기존에 막혀 있었던 국가들한테 수출이 가능해져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에어로바이언먼트 같은 회사들한테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미 공군 연구소하고 네. 드론 기술 가지고 한 5억 달러짜리 장기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그만큼 요번에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드론의 위력이 굉장히 부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에서도, 미국 내에서도 드론의 중요성이 상당히 지금 높이 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에어로바이언먼트의 주가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최근에 보면은 한 250달러부터 해서 계속해서 지금 한 360달러까지 거의 100달러 이상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사실 뭐 지금 주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 뭐 일봉상으로 주봉상 계속 고점을 경시하는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조금 부담스러운 게 아니야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방산주들도 올라갈 때 그렇게 올라왔잖아요. 그쵸. 사실 그런 것들하고 좀 대입을 네.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향후에 드론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렇게 부각이 된다라면은 에어로바이언먼트 같은 회사들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는 그런 종목으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어로바이런먼트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자, 저희 모두가 기다린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 바로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예, 장기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은 컴포트 시스템스라는 종목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공조 시스템이라고 하죠. 냉난방 환기 공조 시스템. 그리고 이제 그 건물에 있어서의 배관이라든가 뭐 전기 파이프 이런 모든 시스템들을 설치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네. 이런 어떤 역할을 하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왜 부각이 되냐면 역시 데이터 센터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이제 그 중요성이 늘어나고 이제 건설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시스템들을 다 할 수 있는, 특히 이제 뭐 냉각이라든가 공조라든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컴포트 시스템스예요. 결국 2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전 부문에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수주 잔고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81억 2,400만 달러의 수주 잔고가 있는데 사상 처음으로 8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네. 그만큼 데이터 센터 물량이 지금 밀려들고 있다라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 AI라든가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의 그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이 컴포트 시스템즈의 어떤 그 토탈 솔루션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이런 흐름은 아마 상당히 이어질 거예요.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가 지금 늘어나고 뭐 오늘도 이제 우리나라장에서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만은 네. 결국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것 자체가 데이터 센터 늘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런 컴포트 시스템스 같은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셔도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한 주 1회 정도의 주기로 네. 기간은 한 3년 정도의 기간 정도로 모아가는 그런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데이터 센터 수요와 묶여서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컴포트 시스템즈 주 1회 차곡차곡 3년 동안 모아보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단타 칠 수 있는 도전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오늘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 뭐 한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크리도 테크놀로지 그룹 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이제 AI 데이터 센터하고 관계가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의 신경망 역할을 하는 이제 그 고속 연결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AEC라고 그래가지고 액티브 전기 케이블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 광 케이블을 진화시킨 형태예요. 그러니까 기존 광 케이블의 단점이 신호 변환 지연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 이런 부분들을 해결한 차세대 이제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게 보면 데이터 센터 내에서의 서버 간 초고속 통신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이게 주로 아마존 웹 서비스 쪽으로의 어떤 매출 비중이 너무 높았는데 최근에 그걸 이제 줄이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어떤 그 이런 쪽으로의 어떤 비중이 점점 늘려가고 있어요. 주요 고객이 이제 분산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최근에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고, 2분기 실적은 폭발적인 성장을 했어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4%가 성장을 했습니다. 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쪽이 정말로 지금 잘 되고 있구나라는 느낄 수 있겠고, 역시 최근에 이제 뭐 마찬가지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서버 간의 연결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이제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뭐 지금 145달러 정도, 오늘 너무 많이 올라가서 사실은 좀 아까운데, 네.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한 165달러, 그리고 손절가는 130달러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모아가는 종목과 도전 종목 모두 AI 데이터 센터로 묶일 수 있는 종목들 챙겨 오셨습니다. 도전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크레도 테크놀로지 그룹 매수가 145, 목표가 165달러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근 대표님과 함께 오늘의 종목픽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